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상인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32년 만의 폭설로 감귤 언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한 푼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가 제주 관광 마케팅에 활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추진 문제가 도의회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가 제1공항과 관련해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2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 지사의 호언 장담과는 달리 정작 조사를 맡은 KDI는 1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빨라야 10월 달 된다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끝난 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년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 보상책인 대체농지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도 섣불리 주민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보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지역 주민들도 믿고 또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 보상과 관련한 그 내용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해온 새누리당도 제주도가 섣불리 보상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도에서 정부와는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자체의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정부에다가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실적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제2공항이 제2의 강정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켜 갈등을 해소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완공을 앞두고 도내 영세업체들이 공사대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은 오늘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해군기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업체 대표가 기성금 상당 부분을 받고는 돌연 공사 포기를 통보하고 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A업체에게 재하청을 받은 도내 건설업체와 인부들이 이용한 인근 식당 등 21개 업체가 수십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개보수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새학기 시작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충돌도 우려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시와 상인회의 협약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중앙지하상가 문제. 하지만 공사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인회 측은 간단한 전기시설 보수공사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전면 개보수를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희룡 도정과 밀접한 인사들이 참여한 광양 지하상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지하상가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만약에 광양 지하상가 개발과 제주 중앙지하상가 시설 개보수 그리고 조례 개정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뿐 아니라 원도심 상인들은 물론이고 지역민까지도 총동원하여 걸게할 것임을 명명백백히 밝힌다. 이에 대해 광양 지하상가 추진업체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도 중앙지하상가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나 개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구간을 5개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다 막아서 그 영업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그 상인회하고 그 협의 절차에 의해서 그 최소한 그 공사 기간만 갖추어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5년 동안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던 조례 개정안은 아직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 다음 달 말 시작되는 공사를 앞두고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32년 만에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면서 감귤나무와 열매가 얼어붙는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다 보니 보험을 들어도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감귤나무에 썩은 감귤들이 잔뜩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달 한파와 폭설로 감귤나무가 얼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엄피해를 입은 감귤밭은 제주 지역의 1,700여 헥타르. 하지만 이들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실과 나무의 손해보장 기간은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설정됐지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나 강풍이나 우박은 11월 32일에 일반적으로 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특정형 방식으로 보장하는 상품은 11월 30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평가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항목도 한정되다 보니 농민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감귤 농가는 57군데뿐이었고 이 가운데 2군데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 조생은 11월 중순 이후에 수확을 하거든요. 12월까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1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11월 30으로 한정하는 거는 감귤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안 되죠.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자연재해 복구비도 턱없이 낮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개성공단 전격 폐쇄로 도내 일부 학교의 교복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는 형지엘리트와 교복 납품 계약을 맺은 중고등학교 13곳에서 신입생 700여 명이 입학식 전까지 교복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찾아 교복을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제주에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한 번에도 위치와 시간뿐 아니라 금액이나 상품 등 많은 정보가 생깁니다. 이런 정보를 모아서 소비 성향을 분석하는 게 이른바 빅데이터 활용인데요. 제주도가 관광 정책을 만드는데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함덕 서우봉 해변. 이름난 카페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손님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현금 오히려 관광지 같은 데 다니면 캐시 뽑아 다니기도 힘들고 그리고 ATM도 찾으러 다니고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카드로 더 많이 하던 것 같고. 이런 개인들의 카드 정보가 모이면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지를 찾고 어디에서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있는 빅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제주도는 한국은행과 신한카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런 빅데이터를 관광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로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한카드가 제공한 회원 2,200만 명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합니다. 실제 거래 내역이 기초자료로 쓰이다 보니 설문조사로 진행됐던 분석보다 정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제주도 내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도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업종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3년 동안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오는 6월 공식 발표하고 관광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검찰이 총선 예비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제주시 갑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 A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사무실과 법인 소유 차량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선관위가 A씨의 친족이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했다며 고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제주 지역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 15명이 내일 중앙당에서 공천 면접을 치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당 2명에서 3명만 경선에 참여시킨다는 원칙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20%를 탈락시키는 컷오프 결과를 모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제주 지역 선거구를 현행대로 3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국인 22살 S씨가 추락하면서 가슴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층 높이에서 추락한 S씨가 3층에 설치된 안전 그물망에 걸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횡령했다 잠적했던 농협 직원이 3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2013년 농자재 판매 대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됐던 전 남원 농협 직원 45살 오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일 전남 완도에서 검거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의 제3고심에서 벌금 2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2년 서귀포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에서 사업부지 경계 바깥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며 35분 동안 골재 투하 작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수억 원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46살 양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등에 참여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3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